네, 안녕하세요. 이루신문 시민석 기자입니다. 오늘도 BTS 얘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찾아보니 BTS 멤버 슈가가 최근에 박찬호와 손을 잡고 메이저리그 구단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어떤 배경이 이루어졌고 잘된 투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확히는 이제 박찬호의 스포츠 매니지먼트사인 팀 62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모펀드를 결성해가지고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55억, 거의 뭐 1,0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 일인데, 뭐 이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뭐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죠. 박찬호는 당연할 테고, 그 다음에 뭐 BTS의 슈가, 그 다음에 이만득 삼천리 그룹 회장, 황인선 어센드 파트너스 대표 등등의 뭐 여러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사모펀드를 결성해가지고 이렇게 7천만 달러를 만들어가지고 메이저리그 구단인 애틀레틱스에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뭐 박찬호 같은 경우에 메이저리그 출신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출신으로 성공한 코리안 특급이 메이저리그 구단에 투자한다.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죠. 근데 BTS 슈가가 함께 투자를 한다. 이 부분은 살짝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또 하나 궁금한 건 그럼 박찬호하고 슈가가 평소에 친했나 보네? 라는 부분인데 사실 뭐 이렇게 친하다는 기사나 이런 거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니까 하나 딱 했던 게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건 류현진과 슈가의 만남으로 기억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2019년 5월 8일이었는데 이날 이제 류현진이 선발 등판해가지고 9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때 굉장히 오랜만에 완봉승을 거둔 경기였어요. 류현진이 완봉승을 거둔 이 경기에 직관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BTS의 슈가였어요. 이 소식은 이날 경기를 중계하던 정민철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이 이제 경기를 중계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지금 경기장에 BTS 멤버가 와 있다. 그러면서 아침에 박찬호 선수에게 연락이 왔다더라. 그래가지고 박찬호 선수가 자리를 마련해줬다. 그래서 LA 다저스도 BTS를 알기 때문에 자주 슈가를 비춰줬죠. 그러면서 슈가라는 게 알려졌고 또 이제 경기 끝난 다음에 이제 류현진 선수와 만난 모습도 LA 다저스가 뭐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렇게 류현진과 슈가가 만난 것만으로 화제됐던 이날의 이야기의 뒤에는 자리를 마련해준 박찬호가 있었던 거였죠. 이날 경기 한 3일 전쯤에 LA에서 BTS 월드 투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월드 투어 끝나면서 슈가 입장에서는 본인이 LA에 있는데 LA에서 류현진 선발 경기가 있고 그래서 경기를 보고 싶었는데 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박찬호가 자리를 만들어줘가지고 직관을 하게 됐고 이렇게 인연이 맺어진 것 같은데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부터 인연이 있었는데 그 인연 때문에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인지 이날 자리를 마련을 해주면서 인연이 가까워진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만남 자체도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경기였었고 그런 인연이 메이저리그 구단 투자로 이어진 거죠. 문제는 이 투자가 맞느냐인 거죠. 슬픈 일이지만 2024년 선수단 총 급여를 보면 애틀레틱스는 총 급여가 6,200만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846억 원 정도. 이번에 투자한 금액보다도 낮죠. 그래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에 최하위. 2024년 홈경기 평균 관객도 11,528명. 우리나라 어지간한 인기 구단보다도 관객 수가 적은 것 같아요. 역시나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에 가장 낮아요. 이번 시즌 성적도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필 투자를 해도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돈이 없어가지고 선수단을 싸게 쓰고 있는 구단, 가장 인기도 없는 구단, 성적도 최하위인 구단에 그러니까 만년 하이팀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굳어져 있는 구단인데 왜 여기 투자를 했을까요? 이거 혹시 실패한 투자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거는 좀 사정을 봐야 돼요. 우리는 이 팀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오클랜드 애틀레틱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팀 이름이 그냥 애틀레틱스예요. 사실 애틀레틱스도 월드 시리즈 우승이 통상 9회나 되는 명문 구단이긴 해요. 근데 1990년대부터 이제 구단주가 지출을 많이 줄이면서 스몰 마켓 구단으로 유명했죠. 그렇지만 그렇게 좀 돈을 안 쓰는 상황에서도 1998년부터 2015년까지 단장을 맡았던 빌리 빈이 굉장히 팀을 잘 이끌었고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팀을 운영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낸 메이저리그 구단의 이야기. 영화 머니볼이 바로 이 당시 빌리 빈 단장 시절에 애틀레틱스를 다룬 이야기였죠. 이제 그런 걸로 유명했는데 그것도 빌리 빈 단장 시절의 이야기고 최근에는 뭐 매우 성적은 저조하고 인기 없는 구단이었죠. 이 애틀랜티스 구단은 1901년 필라델피아에서 창단해가지고 1955년부터 67년까지는 캔자스시티가 연고지였고 1968년부터 오클랜드를 연고지로 사용하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2024년에 오클랜드에 있는 홈구장 오클랜드 콜리시엄의 사용 계약이 끝나는 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틀랜티스 구단에서는 새로운 구장을 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오클랜드 콜리시엄도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좀 시설이 낙후한 구단으로, 그래서 여기 홈구장을 쓴 애틀랜티스는 물론이고 원정 팀들도 굉장히 좀 원성이 잦아있던 그런 경기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새 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클랜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새 구장 건립에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틀랜티스가 그러면 연고지를 떠나겠다 해가지고 연고지 이전 신청을 했고 2021년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이를 인정을 했죠. 그래가지고 옮기게 된 새로운 연고지는 라스베이거스예요. 근데 문제는 옮기고 싶다가 바로 옮길 수 있는 건 아니고 라스베이거스에 새 구장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새 구장을 짓기 위해 가지고 무려 1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한 3만 3천 명도 들어오는 경기장을 짓고 있고 최근에 기공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17억 5천만 달러가 필요했고 이 가운데 7천만 달러를 박찬호와 슈가가 손을 잡고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마 다 새 구장이 건립되고 나면 지분이 한 2에서 3% 정도를 갖게 될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럼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건 큰 의미가 있느냐? 라스베이거스는 인구가 고작 64만 명에 불과한 도시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 라스베이거스를 굉장히 잘 알고 있죠.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연간 관광객만 4천만 명이 넘어요. 라스베이거스는 좀 약간 활락과 관광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최근에는 미국에서 스포츠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현재 미국 프로풋볼 리그의 레이더스,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의 골든 나이츠, 그리고 미국 여자 프로농구 에이시스까지 3개의 프로 구단이 여기를 연고를 하고 있고 2028년이 되면 여기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인 애틀랜티스가 가세하겠죠. 현재 구단이 보통 앞에 연고지 이름을 쓰고 뒤에 팀 이름을 쓰는데 애틀랜티스는 그냥 애틀랜티스로 쓰고 있는 이유가 현재 연고지는 세크라멘토예요. 이 공사 기간 동안 라스베이거스를 가는 기간 동안 잠시 여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크라멘토 애틀랜티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연고지 이름 없이 애틀랜티스라는 이름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28년이 돼가지고 새 경기장이 완공되고 나면 라스베이거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팀으로 거듭나게 되겠죠. 아무래도 뭐 투자가 중요한데 라스베이거스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입장이고 이런 구장으로 옮기게 됐을 때 팬이 많아지면 지금 평균 관중수도 꼴찌인데 평균 관중수가 늘어나고 막 하면 구단 재정도 좋아지고 그런 좋은 선수도 영입하게 되고 구단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애틀랜티스랑 똑같이 오클랜드가 그 연구지였던 팀이 있는데 바로 그 미국 풋볼 리그의 레이더스예요. 이 팀은 2020년에 오클랜드를 떠나가지고 라스베이거스로 연고지를 옮겼거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인기가 높은 구단으로 거듭나면서 크게 성공을 하고 있죠. 이 레이더스의 성공 사례를 봤을 때 이번에 아직 좀 시간이 남았지만 새 구장이 잘 건립되고 그래가지고 애틀랜티스가 라스베이거스를 연고지로 하게 되면 인기도 많아지고 관객이 많아지면서 좋은 구단으로 성공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지분의 2, 3%를 갖고 있는 이 박찬호와 BTS 슈가 등이 들어가 있는 사모펀드도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박찬호가 중심이 돼가지고 주변에 이제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사모펀드를 결성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BTS 슈가가 굉장히 좋은 결정을 했다. 슈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되게 유명한 야구 팬이죠. 그래서 특히 국내에서는 삼성 팬으로 유명하고 또 농구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미국 그 NBA 홍보대사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BTS 멤버 중에 좀 굉장히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멤버였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관심을 가서 직접 우연지 직관 경기도 보고 뭐 이런 걸 멈추지 않고 NBA 홍보대사도 하고 이번에는 메이저리그에 어엿한 지분을 가진 사람으로 투자자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저는 박찬호와 슈가의 판단이 굉장히 적절했다라고 보고 부디 이제는 또 그렇게 되면 뭐냐면 애틀랜티스 입장에서는 한국 팬들도 많이 생겨야지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재정이 좋아지면 한국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박찬호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구단에서 뭔가 일을 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슈가와 박찬호가 뭔가 미국 메이저리그의 발전과 이를 통한 한국 야구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